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먼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위를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준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준석이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제가 익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준석이 맞는 개보신당인가 개혁신당인가 하는 그 정당의 지지율이 한 2% 정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2%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와 같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선 좀처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만 온라인 세계에선 분명히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이가 만든 개보신당인가 개혁신당에 2% 정도의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준석이를 좋아하고 개보신당을 좋아하는 그 이유가 이준석이가 잘생겨서 이준석이가 하는 말 자체가 너무나도 예뻐서 이준석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서 이준석이를 갖다 맹종한다면 추종한다면 이준석이를 갖다가 숭배한다면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자기 취향이니까. 개인의 그런 취향까지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 사람들이 이준석이를 갖다가 그렇게 추앙하는 이유가 이준석이야말로 진짜 실력자다. 이준석이야말로 진짜 전략가다. 이준석이야말로 진짜 보수의 희망이다. 이준석이야말로 이 무너진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보수의 대안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준석이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전국 선거를 이겨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보수당의 대표다라고 이렇게 하는 주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거기에 미혹돼서 이준석의 실력과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준석이가 정말로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 이준석을 지지하고 개보신당을 지지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종의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 영상을 평소에 보시는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제가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준석이가 12월 24일 어제입니다. 어제 이제 자정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제입니다. 그제 참 사람들이 이 시국이 좀 뒤숭숭하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 전날이지 않습니까? 성탄 전야, 이때가, 시간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24일 날, 뉴스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준석이가 늘어놓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반박 욕구를 자극하지만, 이준석이 같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하나 반박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준석이가 정말로 이제 과대, 망상 이런 수준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초할 만한 그런 얘기를 늘어놨습니다. 그 대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사로 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영상이 제 시간표 또 망가뜨렸습니다. 근데 제가 참 아쉬운 게 이 시기 동안 계속 보수는 수구화와 보수는 나락에 가고 있는 거였고 제가 2021년부터 22년까지 잠시 그것을 다시 꽃이 피는 시기로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굉장히 지금 짜증이 팍 올라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그 보수 진영의 유권자 또는 이런 분이 있으시면요. 한 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 겪어온 것에 대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미안한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라는 사람이 사실 정치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나름 많은 걸 포기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계속 이런 길을 가면서 저는 정치 올바르게 하겠다고 생각해서 어려움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저한테는 배신자를 건지 안 했지만은 어리다 싸가지 없다 이러면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험담만 계속 늘어놓던 사람들이 지금의 전통 보수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이미 보수는 개혁됐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탄핵이란 이런 정말 처절한 경험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좋았는데 그저 말 그대로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무조건 억누르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 나이 더 들었다 더 살았다고 해서 경험을 내세워가지고 억누르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배우고 싶은 경험도 딱히 없어요 지금 그 선배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지금 보수의 지금 전통 보수라는 사람이 내세우는 걸 그걸 배우고 싶은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한 기억도 아니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라면 뭔지도 말 못하면서 너는 아직 어려 이런 말 폭력적인 처사거든요. 근데 이거로 버텨온 사람들에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그렇게 된 다음에 꼴 좋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정말로 사실과 다르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반박 욕구를 자극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준석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 이준석이 주변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대다수 이준석이가 얘기했던 나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된다고 했던
이 대한민국의 보수 유권자가 이준석을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이준석이가 하는 그 정치라는 그 행태가 정말로 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아주 뭐랄까 어떻게 보면 비열하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저질스럽다, 이런 비판을 자초할 만한 구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는 항상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이준석이는 뭐 실력 이런 거 검증된 바도 없는데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은 뭔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또 자기의 한중 지지층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보수 유권자들은 자기한테 미안해야 된다. 왜냐면 나는 원래 정치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정치를 하면서 포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클라스 S 스튜디오라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 업체 하나 만들어 놓고 거의 그때 당시에 뭐였습니까? 페이퍼 컴퍼니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거기서 매출이 얼마나 있었느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사라는 거는 매출이 있어야 되고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 이익으로 어떤 가치를 구현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이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이준석이가 포기했다는 그 가치가 뭐냐 그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준석이한테 그거 클래스 스튜디오 포기하고 정치하라겠습니까? 누가 이준석이한테 마삼중 하라겠습니까? 누가 이준석이한테 노원병 나가서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누가 옆에서 칼 들고 협박을 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야말로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말 한마디가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오르게 하는데, 이런 이준석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준석의 실체와 실력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익히 다 아시는 내용이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몇 차례나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어제 올린 영상에서도 일부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이준석 이름을 보고 혹해가지고 우리 준석이 얘기를 하는구나, 무슨 얘기를 할까 해갖고 들어온 그 이준석 지지자들을 위해서 일종의 보충 수업 특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과연 당대표로서 유능했느냐, 이준석이는 정치적으로 실력이 있느냐,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준석이가 내세우는 일생일대의 유일한 자기의 업적, 바로 국내의 당대표. 이 국내의 당대표를 할 때 국내의 지지율이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이걸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 대체 뭘 했냐 그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왜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것도 없고, 이준석이가 당대표로서 있는 동안에 국내외 지지율이 올랐다고 한다면 그나마도 이준석이가 뭔가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체 이준석이가 뭔 자격으로 무슨 실력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이준석의 지지자들은 왜 이준석이가 실력이 있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강변 궤변을 늘어놓고 앉아있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2021년 6월 11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 직후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얼마였냐면 여러분들 30% 나왔습니다. 30%.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30%가 나왔고, 그리고 또 이준석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대표로 활동했던 기간이 언제까지냐? 8월 말 또는 9월 초까지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 9월 3일 날 국내외 대선 경선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대선 경선이 진행된다는 건 뭡니까? 정말로 그 어떤 선거보다도 큰 선거인 대선, 말 그대로 물론 대통령 선거의 줄임말이 대선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선거보다도 가장 의미가 있는 대선, 그 대선에 나갈 후보로 선출하는 이 국내외 대선 경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행되는 와중에 여러분들 이준석이란 당 대표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이준석이란 당 대표 때문에 당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이준석 지지자들은 이걸 볼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준석 지지자가 아니라 이준석 교신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준석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지라는 건 뭡니까? 그 정치인이 얘기하는 어떤 그 정치적 의견이나 뭐 그런 정책에 대해서 찬동하고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힘을 보태는, 그걸 우리가 보통 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객관적인 어떤 근거나 데이터 이런 것들은 다 외면하고 그냥 우리 준석이가 최고야, 우리 준석이야말로 실력자야, 우리 준석이야말로 보수의 희망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신자고 그 사람들은 그냥 추종자고 맹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러러 보는 이준석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준석이가 무슨 뭡니까 반신반인인 것처럼 이렇게 공경하는,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굳이 그 이준석교 신자들한테는 이준석이는 가짜다, 이준석이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정말 실력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만 보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한국갤럽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0%가 됐습니다. 그리고 9월 2일까지의 그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가 됐고 그 다음에 그 6월 4주차도 30%, 7월 1주차에 32%, 7월 2주차 32%, 7월 3주차 29%, 7월 4주차 28%, 7월 5주차 28%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습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월 1주차 30%, 8월 2주차 28%, 8월 3주차 31%, 8월 4주차 30%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선출되고 난 그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과 이준석이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당 지지율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9월 1주차가 조사가 언제 있었냐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그러니까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29%가 됐다 그 말입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좋게 봐줘서 뭐 29에서 30에서 이렇게 놀았구나 또는 28에서 30 이렇게 왔다 갔다 했구나 이 정도의 지지율을 국민의힘이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이때 당대표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 2% 정도는 극소수 지지층이 지지하고 있는 또는 숭배하고 있는 그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있을 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천출명장입니까? 무슨 김정은이하고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천출명장이냐 그 말입니다. 무슨 상승 장군입니까? 전략가입니까? 선거의 기재입니까? 무슨 자기가 뭐 했으면 보수에 꽃이 피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늘어놓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냐 그 말입니다. 제가 한국갤럽 요것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럴까봐 리얼미터도 갖고 왔습니다. 리얼미터. 왜 리얼미터를 갖고 왔냐? 여러분들 한국갤럽도 이 정례조사를 실시하는 업체고 리얼미터도 정례조사를 실시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여론조사 업체이지 않습니까?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되고 난 직후에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2021년 6월 3주차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얼마냐면 39.7%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29.4%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6월 4주차 38대 29.7, 7월 1주차 37대 32.9, 그리고 7월 2주차 34.9대 36.7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5%포인트 빠졌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얼마나 올랐냐? 거의 한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이었고 이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바로 송영길이었습니다. 그럼 이준석이가 그렇게 전략하고 이준석이가 그렇게 천재고 이준석이가 그렇게 실력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성적을 냈는데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송영길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송영길이는 그냥 선거의 신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그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전략가이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주장 또는 이준석 추종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근데 현실은 이랬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살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지지율로 역전을 했습니다. 7월 3주차 33.7 대 35.1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7월 4주차 35.2 대 33.6 다시 국민의힘이 한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1.6%포인트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8월 1주차 다시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37.8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제 지지율 안 보겠습니다. 8월 1주차 37.8, 8월 2주차 37.3, 8월 3주차 37.1, 8월 4주차 36.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고 난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39.7이었는데 이준석이가 실질적으로 당대표로 활동했던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얼마냐면 36.9입니다.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거의 3%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이준석이가 전략가고 이준석이야말로 정말 보수의 대안이고 이준석이야말로 정말 실력 있는 정치인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에 현혹돼서 지금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개보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고도 안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정치인을 갖다가 지지하는 거, 그거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숭배하는 겁니다. 숭배. 그건 맹종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잘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정말 극소수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그걸 믿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이 보수 유권자를 향해서 이런 소리를 감히 늘어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뒤늦게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뭐 이준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루 늦게 듣긴 했지만 정말 이 소리를 들으면서 속에서 열불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기분이 안 좋고 한편으로는 또 속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옷 희은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권유해 주시길, 그리고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